안녕하세요, 박형식입니다. 기다렸던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벌써 연말이라니 정말 믿기지가 않은데요. 그 정도로 저도 올 한 해를 굉장히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연말이 되면 항상 좀 지금까지 지나온 한 해를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준비한 크리스마스 특집 형식 산타가 무엇이든 들어드립니다. 빠밤! 사전에 모집한 시크릿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몇 가지 뽑아서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옆에 보시면 트리에 걸려있는 오너먼트의 키워드가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차례대로 한번 가볼까요? 우선 친구라고 적혀있네요. 친구. 이것도 이쁘다. 신예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내년에 고등학교에 올라가는데 중학생이시구나. 친한 친구들이 다 다른 학교로 가게 되어 고등학교에서 친구 없이 혼자 지낼까 무서워요. 고등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잘 지낼 수 있는 꿀팁이 있을까요? 사실 저도 초등학생 때부터 친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저도 흩어지게 됐었는데, 그래서 한 친구만 같은 학교에 지내고 그 친구들을 전 지금까지도 보고 있어요. 또 학교가 다 다른데도 다 모여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차피 그 친구들은 항상 내 옆에 있어주는 친구들이니까 그 새로운 환경을 너무 겁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신예나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해주는 또 새로운 친구들을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분명 지금의 친구들이 옆에 있어줄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도 말고 학교 생활에 집중해서 잘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응원합니다. 화이팅! 자, 그러면 조언 한번 해볼게요. 시크릿 W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형식님. 우선 당신은 정말 멋진 배우이자 가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호주에서 8년 동안 형식님을 응원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시크릿입니다. 형식님이 하는 모든 일, 형식님이 가져다주는 모든 행복, 그리고 질문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질문은 드라마를 하면서 감독이나 동료 배우로부터 받은 최고의 조언. 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남들이 보기에는 조언처럼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전 많이 혼났어요, 신인 때. 근데 그런 혼나는 부분들을 누군가는 조언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저 혼이 난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로 감사한 조언이었고, 또한 이런 연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가르쳐줬던 선생님들이 생각이 많이 나고요. 저 잘 되라고 항상 해주시는 조언들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저의 더 잘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다음은 도전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리아킴 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여자입니다. 14살부터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와서 한국에서 12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소통은 모국어와 한국어를 잘하죠. 올해는 제가 통역사 자격증에 합격해. 우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어 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 고민은요,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어를 배운 것 뿐인데 이게 정말 나에게 맞는 일인 건가요? 박형식 배우님께서 정말 다양한 도전을 해보셨잖아요. 혹시 어떤 마음으로 하셨고, 그리고 저도 어떤 마음으로 시작해야 하나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나는 그저 그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의 언어를 쓰는 것 뿐인데 그걸로 내 직업을 가진다라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언어도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저도 한국에서 살고 한국어밖에 못하지만 한국어를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항상 작품을 할 때마다 도전이지만 결국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고, 내가 하고 싶다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안 해보고 후회하지 말고 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어떤 시작하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생각보다 안 하고 후회할 때가 더 두렵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모습이 더 싫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냥 해보자, 해보고 판단하자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도전이 점점 두려움은 없어지고, 해보지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좀 이렇게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시지 말고 하시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자, 다음은 빠밤 취업. 근데 사실 연습생은 취업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니까요. 20살에 데뷔를 한 거니까 일찍
취업했죠. KECCHAN SIK702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계속 취업 활동을 하다가 드디어 일이 결정됐어요. 내년 1월부터 일하는데 너무 떨려요. 이것은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하지 않도록 조심해 등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감도 잘 안 오는데 드디어 또 일이 결정됐다니 우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내가 얼마나 이 일에 진심이고 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제가 맡은 역할을 톡톡히 해내려고 좀 노력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드라마를 할 때 내가 맡은 역할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캐릭터가 빛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제일 먼저 고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니까 그 주변을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그거를 제가 다 하려고 했으면 아마 하지도 못했을 것 같고, 우선 자기 일을 묵묵히 열심히 해내다 보면 주변에서 선배님들이나 너무 좋은 조언을 해주시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서 배워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서, 사실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원칙은 어디서든 적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하시는 일 정말 열심히 하시면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지 말고 그렇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이팅! 자, 다음은 이거 벌써 슬픈데요, 이거. 자, 이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벌써 슬픈데 신이야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배우님을 좋아한 지 벌써 12년이네요. 그럼 언제부터야? 8년을 함께한 전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배우님에게 시은아 다 잘 될 거야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듣고 싶어요. 시은아 다 잘 될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너무 상처받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앞으로 더 좋은 일이 무조건 있을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연말 되기를. 안녕. 자, 그러면 기억 한번 가보겠습니다. PHS 루미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인데요. 형식 배우님께서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제가 얼마 전에 보물섬 송년회를 다녀왔거든요. 그래도 중간중간 항상 보물섬 팀이랑 이렇게 만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남해에 우리가 직접 갔다라는 그 기억이 아직도 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어떻게 촬영했는지도 정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파도는 파도대로 치고 정말 그 깊은 바다에서 수영도 해야 되고 사고도 나야 되고 배에서 뛰어내려야 되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나고 나니 우리가 그걸 어떻게 찍었지 다 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했던 작품들 중에서도 가장 너무 기억에 많이 남는, 가장 세게 남는 장면인 것 같아서 그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근데 남해가 진짜 이쁘더라고요. 와, 여기는 진짜 나중에 한번 여행은 꼭 와야겠다 이러고 내비게이션을 쳐봤는데 그렇게 쉽게 엄두가 나지는 않더라는. 바다도 너무 이쁘고 음식도 정말 맛있었고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연을 한번 또 볼까요? 충돌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귀엽다 닉네임. APFJD APFJD가 D 매렁님이에요. 그러니까 매렁을 그냥 한영 영어로 이렇게 하면은 APFJD인데, 매렁님께서 안녕하세요. 고3이 되는 시크릿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힘들 때겠네요. 저는 공부에 열정이 없던 대신 저에게 맞는 길을 찾아 입시 미술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적성에 맞아 정말 재밌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길이 정말 내 길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럴 수 있어요. 미술을 할 때만큼은 행복하지만 주변 친구들 실력과 비교하면 노력해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좌절하게 됩니다. 게다가 비싼 학원비 때문에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도 너무 크고요. 좋아하는 일과 현실적인 고민이 부딪힐 때 배우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조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예전에 데뷔하고 나서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브런치라고 옛날에 막 제가 한번 그냥 있었던 생각들을 책처럼 적는 그게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올린 글에도 있었을 텐데 어머님께서는 항상 형씨가 열심히 하는 놈은 즐기는 놈을 이길 수가 없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막상 저도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데뷔를 하고 나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분이 너무 정확하게 뭔지 너무 알고, 그런데 나 자신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더라고요. 내 자신을 작게 만들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야, 너도 할 수 있잖아. 지금은 뭔가 차이나게 느껴질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산 증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자기 자신을 더 믿고 그리고 더 그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연습하고 그들보다 더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하면서 이악 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절대 놓으면 안 된다는 것 같아요. 희망의 끈과 그 열정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열정이 있으면 사실은 다 할 수 있다. 야, 이거 내가 얘기를 잘 해준 걸까 싶네요. 근데 어찌됐건 정말로 응원하고 전혀 주눅들지 말고 남들과 비교도 하지 말고 비교는 어떻게 하면 그들보다 더 잘할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 보다 저 사람이 저거를 하면 나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더 능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일취월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자, 그리고 어른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아직 철이 안 들어가지고 아주 길게 보내주셨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로 UNG0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고등학생입니다. 원래는 뚜렷한 진로가 없어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 나이 땐 다 그렇죠. 제가 형식 오빠가 출연한 드라마를 편집한 영상이나 직접 만든 오빠 굿즈 영상을 SNS에 올리게 되었고 그 결과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단지 형식 오빠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 순간이 제 꿈을 찾게 되는 시작점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오빠 덕분에 드라마 스태프, 영상 편집, 엔터 취업이라는 많은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대학을 갈 수는 있을까? 이 꿈을 이루고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면서 어른이 되는 것이 정말 싫다고 느낄 때가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어른이 되기 싫은 저에게 응원의 말씀 해주세요. 도와줘요, 형식산타. 그리고 형식 오빠는 뭐 먹고 그렇게 잘생기고 귀여워지셨나요? 이것도 진지한 고민인데 제가 형식 오빠 보느라 공부를 제대로 못하겠어요. 이런 말 부모님한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빠 생일 팬미팅 다녀오고 나서 수업 시간 내는 오빠 생각만 한 거 아시죠? 진짜 형식 오빠 안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전 그게 더 중요해요. 처음에는 뚜렷한 진로도 없었잖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겼다는 거.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학을 갈 수는 있을까? 후회하지 않을까는 그때 가서 생각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경험이 더 값진 경험을 줄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이 생긴 게 사실은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나에게 열정을 불어넣게 해주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잘 해내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제가 어른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또 철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서 저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게 되는 고민이었는데 이렇게 경험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그게 어른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겁내지 마세요. 파이팅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집밥을 굉장히 맛있게 해주셔가지고 그거 먹고 잘 컸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어 볼까요? 네, 민민 시크릿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식 배우님 덕분에 저는 한국을 넘어 일본까지 새로운 팬들과 마음을 나누게 되었어요. 하지만 일본어가 능숙하지 않아 감정과 애정을 온전히 전하지 못할 때마다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어를 본격적으로 공부 중입니다. 형식 배우님도 일본 활동에 많아 일본어를 꾸준히 익혀왔을 텐데 혹시 일본어 공부할 때 가장 도움이 되었던 방법 그리고 언어 장벽 넘을 수 있었던 형식 배우님만의 비밀 무기가 있다면 저에게도 살짝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굉장히 민망합니다. 저도 항상 말로만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하고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작하신 팬분이 너무 대단하고 저도 사실은 그래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였거든요. 이 어떤 팬분들에게 받는 이 느낌과 감정을 정말로 감사를 담아서 전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답답할 때가 있긴 했었어요. 그래도 저는 통역사님께서 계시니까 그래도 그냥 제가 느낀 점을 온전히 한국말로 말하면 소통은 됐었지만 말씀하신 게 너무나도 공감이 돼서 일본어 그래도 공부할 때 저는 먹는 걸로 음식점에 가서 어떻게 주문하고 몇 개, 몇 사람인지 그러니까 일상에서 쓰는 것들을 하나씩 좀 천천히 배워 나가니까 조금 자연스럽고 어렵지 않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사실은 진짜 그냥 친구가 있으면 제일 좋은데
저도 일본 친구는 없어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계속 일본어를 쓸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리고 민민 시크릿님은 일본의 또 새로운 팬분들과 또 친분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정말 자주 소통하시면서 민민 시크릿님은 한국어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일본 시크릿 팬분들은 일본어를 알려주시면서 이런 좋은 교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따뜻하네요. 네, 팬분들의 어떤 이 국경을 넘은 애정과 사랑이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응원 보겠습니다. 따림 K 6A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우연히 드라마에 나온 형식 배우님의 모습을 보고 빠져버린 시크릿입니다. 23년 서울 팬미팅부터 11월 신라 면세점 팬미팅까지 다녀올 정도로 푹 빠져버렸는데요. TV나 영화관이 아닌 무대 위에 가까운 배우님을 만나고 나니 계속 욕심이 생기는 것은 제 탓일까요? 형식 배우님의 소소한 TMI도 궁금하고 팬들과 함께 소통하며 행복해하는 배우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커져서 고민입니다. 이게 다 배우님을 응원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기 때문이겠죠? 이런 제 고민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형식산타의 해답을 알려주세요. 이번에는 제가 신라 면세점 이제 광고 모델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을 또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너무 오랜만이라 저도 사실 팬분들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면 너무 재밌고 너무 좋고 그래서 자주 이런 자리들을 마련해 보려고 많이 논의 중입니다. 드라마 작품이나 이제 이런 것 촬영을 들어가게 되면 보통 한 8개월에서 한 10개월 촬영을 하니까 기간들을 좀 이제 조율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의가 길어지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을 만날 거라는 점 기대해주세요. 자, 이렇게 시크릿 팬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팬 여러분들도 정말 많은 고민과 또 이런 것들을 안고 같이 살아가는 같은 사람이구나 또 이런 공감을 하게 되면서 많은 생각과 감정이 들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정말 올 한 해 정말 바쁘게 정말 알차게 보냈던 것 같아서 이번 한 해는 진짜 미련 없고 후회 없는 한 해를 보낸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한 해를 보내셨기를 정말 바라고요. 아쉬운 올해였다면 새해에는 꼭 원하고자 했던 소망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여러 활동으로 시크릿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형식 산타가 무엇이든 들어드립니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